라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 지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말하고 읽고 글을 씁니다. 그 중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일기를 썼고 독후감을 쓰고 대학에서는 리포트를 쓰고 회사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만 현실에서 글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1시간을 주고 무슨 글이라도 써봐라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든 종이 한 장을 채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책은 강원국 교수님의 저서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과거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시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를 읽어보니 글 쓰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 또 안 되는군요. 자, 그럼 이 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합니다. 말하듯 써라. 말하듯 쓰고 쓰듯 말해보라. 첫째, 평소 말하는 만큼 자주 쓴다. 둘째, 말 같은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쓴다. 셋째, 먼저 말해보고 쓴다. 질문하면 위험한 사회. 왜 질문하지 않을까? 학습된 결과다. 우리 사회는 궁금하면 위험했다. 묻다가 혼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질문이 두려운 이유는 모른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다.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도 질문을 주저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글쓰기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묻는 만큼 생각한다. 질문이 50개면 책이 한 권이 된다. 어떤 주제에 관해 50개 정도의 질문만 던질 수 있으면 책을 쓸 수 있다. 글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답을 몰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못해 못 쓴다. 읽기와 듣기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행위다. 쓰기와 말하기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공유행위다. 공감 능력은 소통 능력이다. 글쓰기야말로 독자와의 소통이다. 글은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독자의 반응이 글의 완성이다. 쓰기는 대상에 공감하는 과정이다. 듣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 듣고 난 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해보라. 내 것 만들기. 떠오르는 생각을 챙겨야 한다. 건져 올린 내용은 반드시 메모한다. 그리고 더더욱 말해봐야 한다. 말함으로써 자기 것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자기 것이다. 주체적이어야 한다.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감정적으로 결정한 후 이성적으로 증명한다. 쓰기의 감정 치유 효과. 첫째, 배설 효과이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 둘째,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남의 일같이 되어버린다. 셋째, 뇌의 넋두리에 공감해준다. 감정이란 뇌가 하는 탄식이다. 넷째, 글을 쓰면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된다. 가장 많이 시달리는 감정은 걱정과 후회다. 걱정하는 일을 글로 쓰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을 구분할 수 있다. 후회도 마찬가지다. 후회하는 일을 써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최선이었으며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보다는 운 좋은 일이 더 많았다. 글은 기억과 상상으로 쓴다. 기억은 과거이고 상상은 미래이다. 상상하는 것이 힘이다. 지금은 컴퓨터만 켜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검색창을 두드리면 된다. 그런데 상상은 다르다. 재미없는 말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재미없으면 의미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감하면 된다. 유치하다는 소리를 감수할 용의가 있고 패짝만 있으면 된다. 썰렁하면 어떤가? 유머는 유머일 뿐이다. 창의와 창조는 엄숙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위적일수록 재미없다. 말해보고 쓰자. 말하듯이 쓰자. 이유는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쉽기 때문이다. 말은 희한하게도 하면 할수록 양이 늘어난다. 엄밀히 따지면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 말하고 읽고 쓴다. 말할 때 그 밖의 뜻이란 미치란 단어를 안 쓰면 그래서도 안 쓰는 게 맞다.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라. 특정 주제로 10시간 이상 말할 수 있으면 당장 책을 써도 된다. 말한 것을 글로 바꾸면 그냥 쓴 글보다 술술 읽힌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 구어체라서 쉽게 읽힌다. 둘째, 독자의 반응을 미리 알고 쓴 그림으로 쉽게 읽힌다. 셋째, 말은 꾸미거나 욕심부릴 여지가 없어서 쉽다. 말은 핵심으로 곧장 들어간다.
군더더기가 없고 생생하다. 말해보고 쓰자. 더욱이 그런 말과 달리 고칠 수 있고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못 쓸 이유가 없다. 글쓰기가 두려운 대표적인 이유는 첫 문장 때문이다. 첫 문장을 쓰기 전이 가장 두렵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 글쓰기 직전 뇌는 마지막 발악을 한다. 어떻게든 안 써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뇌를 이기는 방법은 기습적으로 무턱대고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령 피우지 못하도록 일단 쓰기 시작해야 한다. 독자도 글쓰기를 두렵게 하는 주범이다. 독자가 없는 글쓰기는 허망할 테지만 독자가 없자면 두려움도 없다. 이 두려움을 4가지 생각으로 이겨낸다. 첫째, 남들은 내 글의 생각만큼 관심 없다. 둘째, 내가 독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독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잘 쓰고 싶은 생각 때문이다. 셋째, 글은 내가 쓴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넷째, 독자를 위해서 쓴다.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 누구나 책을 쓰는 시대다. 아니, 써야 하는 시대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어디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누구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 기간이 길다. 고령 사회에서 책은 명함 같은 것이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산에만 다녀야 한다. 쓰기 전에 쓰고자 하는 것과 친해져라. 관계가 좋아야 그의 생각이 내게 흘러온다. 관찰하면 이해된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에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라고 쓰셨다. 평소 상대가 주목하고 강조하며 지적하는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라. 거르는 채가 고울수록 지적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직장 생활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시간을 저당 잡히는 대신 급여를 받는 것뿐이다. 언젠가 떠난다. 직장에 있는 동안은 그 이후를 준비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직장을 다니는 동안 일과 관계 속에서 나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그것으로 퇴사 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인생의 전반부 50년은 남의 말을 들으며 살았다. 인생 후반부 50년은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면서 살고 싶다. 남의 것을 받기만 하며 지금껏 살았으니 이제는 내 것을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주는 삶이란 바로 글 쓰는 삶이다. 듣는 게 먼저다. 무엇보다 이기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저주라는 뜻은 아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다. 내가 골을 넣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 관계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동반한다.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하지만 그러면 가시에 찔리고 만다. 좋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 첫째,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한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해주는 것이 상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은 싫어한다. 둘째, 우리 뇌는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 심리학에서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셋째, 원인을 추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넷째, 빼기보다는 더해야 한다. 그러나 하지만보다는 그리고 아울러라는 말로 보탠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료찾기도 글쓰기 실력이다. 그런 역량은 글을 쓰면서 길러진다. 내 지식이 글이 되려면 현실에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자기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독서는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생각은 글쓰기 미천이다. 잘 쓰려면 읽기에 길든 내 머리가 쓰기에 익숙해지도록 상태를 바꾸어야 한다. 어렵지만 뿌듯한 고전 읽기. 고전은 누구나 한 번쯤 읽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고전 100권을 읽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10%가 안 될 것이다. 다른 책에 나온 걸 가져다 쓰면 표절이지만 원리를 응용해서 쓰면 시비 걸 사람이 없다. 요약은 줄이는 행위이고 쓰기는 늘리는 행위다. 요약을 잘하면 잘 쓸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째, 감추지 말자.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이야기. 이것이 내가 써야 할 이야기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쓸 말도 많아지고 인간적이라는 평가도 얻을 수 있다. 둘째,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자. 멋있게 포장하면 진한 화장처럼 티가 난다. 꾸미면 꾸밀수록 느끼해하고 밥맛 없어진다. 셋째,
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드라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글 잘 쓰는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글 속의 이야기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글 쓰는 사람을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록이다. 특히 매일 겪은 일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잡아낸다. 그리고 관찰하는 것이다. 찾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는 디테일이 생명이다. 자세하게 묘사해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귀에 생생하게 들린다. 다른 것은 배열이다. 좋은 이야기는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작한다. 교훈이나 시사점을 밝히고 인용을 덧붙인다. 누구나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이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지 않았구나. 내가 눈 떠야 세상도 있고 눈 감으면 세상도 없는 것을. 피동형보다는 능동형을 쓸수록 말이 명확해진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되지 생각됩니다 라고 하거나 이중피동을 써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부사나 형용사로 끝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숫자로 명료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매우 대단히 굉장히 아주 많다처럼 부사를 난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말하는 것이 좋다. 수식관계도 명확해야 한다. 사냥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가는 노루를 쫓고 있다라는 문장은 누가 피투성이인지 사냥개인가 노루인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밝아야 한다. 사실의 백미는 숫자이다. 숫자를 안 챙기는 것은 계기판을 안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겠다는 생각이다. 숫자로 말하면 치밀해 보인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한다. 숫자에 울고 웃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해야 한다. 설명도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 같은 내용이라면 짧을수록 좋고 거기에 깊은 뜻까지 담으면 금상첨화이다. 간결함은 가지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추가할 것보다는 뺄 것을 먼저 찾는다. 써야 할 것을 안 쓰는 잘못보다 안 써야 할 것을 쓴 잘못이 크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헌신적인 아내보다는 새벽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가 더 쉽고 친숙하게 와닿는다. 아리스토텔레스 현인처럼 생각하고 범인처럼 말하라.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단문으로 쓰고 수식어는 피수식어 바로 앞에 둔다.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쓴다. 그러면 물 흐르듯 술술 읽히게 된다. 안 읽히면 안 읽는다. 비유야말로 화술의 정수이다. 그래서 비유를 그림 언어라고 한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보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가 더 실감난다. 지규이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지규보다 더 높은 표현이 은유다.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인생은 여행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표현들이다. 보고서 잘 쓰는 법. 핵심은 생각이다. 생각을 잘해야 말을 잘한다. 보고 내용은 크게 사실과 의견 두 가지다. 의견을 말할 때는 생각이 필요하다. 상사가 물어봤을 때 생각하면 늦다. 평소 생각해 놓아야 한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를 잘하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게 관계다. 내게 어떤 직원이 보고하러 온다고 하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직원에 관해 평소 평가해 둔 게 있기 때문이다. 상사와의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고 내용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신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주 물어보는 게 좋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소통이다. 소통이 잦으면 관계도 좋아진다. 보고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핀잔을 듣더라도 일단 보고하는 게 좋다. 특히 안 좋은 내용일수록 빨리 보고해야 한다. 숫자를 숙지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좌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받는 사람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보고받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말한다. 상사가 무엇을 궁금해할지 생각해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보고자는 문제점을 말하지만 상사는 해법이 알고 싶다. 보고자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상사는 기대 효과가 궁금하다. 보고자는 성공과 이익을 전제하지만 상사는 실패와 손해를 가정한다. 내 의견을 성실하게 말하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사의 몫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상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말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사가 들은 내용이 중요하다. 상사의 눈으로 보면 상사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가 보인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라. 그것을 상사가 받아들이면 보고는 끝이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상사가 묻는다. 보고하러 가기 전에
스스로 상사가 되어서 5분만 생각해보기 바란다. 조금 쓰고 늘리고 말해보고 줄여라. 다윈은 인간은 빵을 굽고 술을 빚고 글을 쓰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숙성과 발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문장에서 시작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핵심을 한마디로 짧게 말하라는 것이다. 시간이 5초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딱 한마디로 말해야 할 때 나는 뭐라고 할지 생각해본다. 유인하는 한마디도 있다. 예를 들면 그것 아십니까? 처럼 질문 형태다. 이 한마디가 내 글의 첫 문장이 된다. 나는 광고 문구를 눈여겨본다. 대화체 문장을 많이 쓴다. 양만 확보되면 질은 만들어진다. 곰탕을 졸이면 진국이 나오듯이 말이다. 머리로 쓴다고? 손으로 쓰자. 먼저 쓰고 싶은 내용이나 아는 것을 두서없이 쏟아낸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무념무상, 무아지경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쓰는 것이다. 다음으로 뱉어놓은 생각을 눈으로 보면서 정리한다.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쓰지 말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손으로 일단 쓴 후 눈으로 보면서 정리하라는 것이다. 요약 방법은 다양하다. 일단 잘 버리면 된다. 피카소의 황소 그림을 보라. 거추장스러운 걸 모두 버렸다. 스티브 잡스도 다르지 않다. 천재는 단순화를 잘한다. 줄이면 진국이 나온다. 문장도 짧을수록 좋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다. 간결함이 미덕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을까? 이미 있던 것이지만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목차만 비슷할 뿐 내용이 완전 같을 순 없지. 그래, 그냥 쓰자. 내 책 한 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까? 강의를 시작할 때 관심과 흥미와 연결이란 세 단어를 떠올린다. 먼저 관심을 끌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강의에서 얻어갈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목적의식을 불어넣으면 청중은 관심을 보인다. 여기에 기대감을 높이면 흥미가 유발된다. 관심, 흥미와 함께 강의 듣는 사람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데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공감을 형성한다. 공감을 형성하는데 2, 3분 할애한다. 바로 이 초반 3분이 그날 강의의 승부처이다. 강의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최대한 많이 얘기하는 편이다. 나는 강의의 본질을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누군가의 경험을 들을 때, 그런 경험을 자신도 하고 싶을 때, 나아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담고 싶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 말씀 하시죠. 어디 가서 내게 한 말씀 하시죠. 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 이때는 세 가지를 떠올린다. 첫째, 해야 하는 말. 둘째, 듣고 싶은 말. 가장 쉬운 것이 칭찬이다. 셋째, 하고 싶은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은 열정과 사색에서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은 배려와 공감에서 찾아진다. 소설 쓰는 일은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데까지만 보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소설 쓰기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개요를 짜지 않고 글을 쓴다고 한다. 글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것에 글쓰기에 묘미가 있다는 게 이유다. 처음이 좋은 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한 첫째 묘사에 훨씬 호의적인 인상을 받는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나오는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좋은 첫 문장은 책을 집어들게 하고 좋은 끝 문장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한다. 우리말 사용하기. 한자보다는 우리말을 쓰는 게 좋다. 수중보다는 물속, 전신보다는 오무, 목전보다는 누나, 가가오보다는 집마나, 강하다보다는 세계, 하여간보다는 어쩌다든, 제작하다보다는 만들다, 위기에 처했다보다는 위기에 놓였다, 에 의해보다는 로가 더 좋다. 우리말이 한자어보다 더 생생하다. 글 잘 쓰는 사람은 수어를 잘 사용한다. 코가 빠지다, 코가 깨다, 코가 납작해지다 등 글쓰기는 나의 상담소다. 고민을 술로 풀지 않고 글로 푸는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모른다. 요즘에도 이유 없이 누군가가 그립고 외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내게 말을 건다. 나는 그런 나와 대화한다. 그러니 외롭지 않다. 워렌 버핏은 돈 버는 주식 쫓지 말고 돈 잃지 않을 주식을 사라라고 했다. 글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아주 못 쓰지만 않으려고 하면 된다. 좋은 글은 얼마나 잘 고치는지의 싸움이다. 잘 쓰는 사람은 쓰는 행위를 목적이 아니라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고치기 위해 쓴다. 고치는 시간보다 횟수가 중요하다. 다음 4가지 경우에 말을 조심하라고 한다. 화났을 때와 술 마셨을 때, 그리고 임기응변의 유혹에 빠졌을 때와 스스로 수다 떨고 있다고 생각할 때이다.
잔소리는 곧 참견이다. 공자는 세 가지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 해야 할 말이 아닌데 하는 실언을 조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교훈을 삼가하며, 말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입을 여는 최언을 경계하라. 이 최언이 바로 잔소리다. 상사는 물어보는 부하를 자기 말을 존중한다고 여겨 좋아한다. 겉으로는 짜증나는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믿음직스러워한다. 실패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물어보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다.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쉽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식자오한이라고도 한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수준에 맞춰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이다.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다.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한 스페인어이다. 소통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듣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상대를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절제와 상대를 향한 존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듣기를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고, 들은 걸 말해봐야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고 했다. 흘려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새겨듣는 리스닝을 해야 한다. 도저히 침묵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글로 쓰자. 글은 소리가 없다. 쓰면서 행복했다. 남을 위해 쓴다는 명목으로 나를 위해 썼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찰하고 메모하고 말을 해보고 그리고 쓴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